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팔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린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신데 제가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매끄럽게 전달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좀 사실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시작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에서 시장 시그널에서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앞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방송에서 총 3가지 섹터나 3가지 종목을 다루는데 그때는 두 번째 종목에 세 번째 종목이 한 섹터여서 그걸 한 번에 다뤄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이슈였던 건설 쪽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건설 이야기 드릴 때 차트가 조금 지저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불과 2시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15에서 25%를 인상을 한다. 근데 이런 게 미국의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정말 미국이 실천한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이게 미국이 실천한 이유도 좀 이유가 다양합니다. 뭐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통과 안 됐다. 근데 또 뉴스를 읽어보면은 야당 측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 안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당 측에서는 이게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불했다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할 것 같으니까 조금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뷰죠. 일단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제 관리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미 관세 협상 해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MOU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서로 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럼 서로가 이거 할 준비가 다 되면은 하자 진행을 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빨리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를 압박했다. 혹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대치 중인 뭐 캐나다랑 뭐 어떤 뭐 조선 협력이라든가 이런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심기가 불편해져가지고 이런 압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정치 관련 유튜버가 아니고 경제 관련 이야기 때문에 모두 다 수긍을 합니다. 일단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한 시점도 사실은 그 MOU를 미중 관세 협상을 한 것도 에이펙 정상회담 지나고 나서 거의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대금 지불이 안 된 것이고 이 대금 지불이라는 것이 그냥 지불해 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서 야당 책임인지 여당 책임인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봤을 때는 뭐 야당 책임이다 뭐 여당 책임이다 이렇게 골고루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뿌리 나가지고 우리나라 압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어떤 행정명령이나 조치로 나온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시장에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매수에는 보수적인 의견인 거죠.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맨날 하는 거 있지 않느냐 타코 아니냐 이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SNS 쭉 압박하더라도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오늘 강력 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물론 저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정말 미국에서 뭐 행동을 했을 때는 뭐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뭐 중국 관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 성장성 있는 뉴스를 말씀을 드리더라도 보수의 관점으로 매수에 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만 하는데 4분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 이야기 할 건데 사실은 건설 관련 종목들이 정말 실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죠. 우리가 알만한 건설 관련 종목들이 사실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근데 이 종목들이 원전 관련 종목으로 접근을 하기에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저평가의 매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나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다. 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오죠. 이것도 제가 뉴스를 여러 가지를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만 찍어 드리는데 헤드라인이 조금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디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언론 플레이를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언론 플레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뭐 정치 유튜브에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티가 나냐 안 나냐에 대해서는 정치 유튜브에서 할 말이고 저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정말 언론에 대해서 이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 조금 혼란을 주죠. 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원전을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원전에 대해서 강력한 이런 멘트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어떤 이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괴를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냥 어떤 정책 수주에 관련 섹터를 줄 세워가지고 그냥 박스 하단물에서 매수해가지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대 쏠쏠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안 되시는 분들 하루에 뉴스를 한 번 체크 못하고 어떤 기본적 분석이나 기적 분석을 잘 못해가지고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해놓고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께 조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꾸준한 정책 발언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했더라도 평가 손실로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약간 보유기가 늘렸을 때는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원전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전 관련 긍정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원전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원전 관련 종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 오늘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볼 건데 이 건설 관련 이야기 했을 때 좀 보시고 보더라고요. 일단은 뭐 정말 우리나라 GDP가 약 1%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보통 GDP가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 정도 나오죠. 근데 1% 초반대면은 성장을 조금 더디한 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매크로 변수를 고려했을 때 1% 초반대도 저는 잘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가 워낙 잘기 때문에 반도체 덕분에 1% 초반대가 나온 것이고 뭐 철강이라든가 섬유라든가 의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건설 내수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 같은 경우는 성장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도 그렇잖아요. 정말 부동산 정책도 확실하게 어떤 진보 정권에서는 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보정책 같은 경우는 정책을 자주 안 내놔요. 근데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을 많이 내는데 이게 참 뭐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만 하니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경 쓴 거에 대비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안 나온다. 근데 또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공급을 늘리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자체가 인구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공급의 수요가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이 많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도권 근처에 살고 싶다 보니까 공급은 많은데 우리가 살고 싶은 수요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정책이 아주 실패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어떤 정권을 비판하고자 이런 내용들은 아닌데 조금 아쉽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뭐 정치 유튜브였으면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은 제한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 연구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 SMR 관련 공장 증설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발전소에 들어가는 열배전 회수 보일러 같은 경우도 사실 BHI가 가장 독보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낙수가를 얻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낙수 효과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입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신규 대형 원전 2개를 추진한다 했을 때 건설업계에서는 불확실성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는 당연히 원전 건설 이력이 있는 현대건설이 낙수효과를 입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대형 원전 2개를 2030년, 2038년 준공 목표 추진하고 있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그 중심이 될 거고, 이제 사업 운영은 한수원이 할 거고 건설은 현대건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 관련했을 때는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어요. 삼성물산 에너지 신사업 강화, 정부도 원전 수출 중요 과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수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새로운 신규 원전 건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의 어떤 AI 데이터 센터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해외 원전을 지을 때 가장 수출 역골이 될 수 있는 기업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 좀 해볼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현대건설을 말할 때까지는 사실 매수였어요. 현대건설 말할 때까지는 매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좀 다행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관 순매도 이어지고 있고 그 금액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결 들었을 텐데, 매수결 들었을 때 바로 매수했을 때는 지금 평단가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유기간, 내가 이 종목을 보였을 때 횡보를 하는 것조차도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 주가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PBR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옛날 현대건설을 뭐 6만원대, 7만원대에서 매매할 때는 PBR이 0.8, 0.9 정도 됐었는데 지금 10만원이 넘어가면서 PBR 1.4가 됐기 때문에 PBR만으로 접근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나는 현대건설 매수해가지고 2주나 한 달 이상 갖고 갈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접근이 가능하지만, 저는 조금 보유기회를 주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현대건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몇 개월 정도 지켜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해 봅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접근했을 때 현대건설보다 삼성물산이 낫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삼성물산 같은 삼성이 뒤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떤 경영구조 개선 때문에 주저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도 보면은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건설보다 더 나쁘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 횡보한 지가 약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금방 다가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고점 확인하고 이제 막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병에 완전 데칼코바이처럼 똑같죠. 기관 순매도 이어지면서 외국인 순매도 오늘 하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PBR도 1.65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조금 판박입니다. 제가 현대건설보다 삼성물산을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삼성계열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가가 슈팅이 나오겠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수급과 기술적 움직임이 조금 더 부정적이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오늘 제가 키워드로 언급을 해봤지만 오늘 당장 접근을 해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접근 시점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째려보고 있으니까, 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서 진입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서 QR코드를 못 찍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녀로 혹은 퍼플이 손 팀장으로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달린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